안녕하세요. 프리뷰엔 팀장입니다. 2024년 12월 28일 국내 경기 KBL 3경기와 코보 2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원래 좀 푹 쉬어야 되는데 어제도 성적이 뭐 추천한 3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 뭐 항상 저희처럼 뭐 데이터나 통계를 다루는 사람들 항상 이제 평균 수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한창 좋았을 때가 있으면 약간 좀 내리막도 있는 거고. 어, 폼은 다시 회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해오던 대로 꾸준하게 하면은 다시 좋았을 때의 폼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복기를 하면서 좋은 성적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경기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와 소노와의 경기입니다. 가스공사는 지금 계속 이 퐁당거리는 승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졌던 팀들을 보면은 LG,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KCC, 모비스, 삼성. 이건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이렇게 패했는데 이 진 팀들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팀들한테 패했습니다. 반면에 소노 같은 경우는 3연승 기록하고 있고요. DB 삼성 DB는 이날 DB는 강상제가 없었죠. 그리고 삼성 KT 이렇게 승리하고 최근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가 백코트 자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했습니다. 물론 저는 KT란다 소노가 지금 현재 이제 윌리엄스 대신에 최근 경기 카바가 출장을 하고 있는데 카바와 이제 번즈가 출장을 하고 있죠. 카바와 번즈가 출장을 하고 있는데 1옵션으로 번즈가 뛰고 있고 그 다음에 2옵션으로 카바가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번즈의 최근 경기 득점력이나 그 다음에 카바가 아직 경기에 팀에 녹아든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니콜슨이 직전 경기 큰 점수차로 좀 끌려가면서 좀 멘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은도에도 최근에 은도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은도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는 그렇게 폼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창원 LG의 수비가 워낙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26일날 저희가 이 경기 1순위로 창원 LG의 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프리뷰하면서도 일단은 창원 LG가 최근에 백코트가 상당히 준수하고 그리고 최근 마레이의 활약이 힘입어 이 백코트 자원들에게 많은 스페이스를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공사가 그러한 부분에 창원 LG한테 완전히 당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약간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가스공사가 소노한테는 좀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5경기 보면은 가스공사가 좀 실점이 좀 많다라는 점은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양팀의 맞대결을 보면 이 가스공사의 3점 슛이 소노보다 훨씬 더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보면은 소노가 3점 슛이 그렇게 썩 잘 들어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노가 어떻게 최근 경기에 이렇게 3연승을 했느냐? 수비죠, 수비. 소노도 이 백코트서부터의 어떠한
백코트 자원들의 빠른 발과 타이트한 수비로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경기 가스공사가 백코트에게 소노의 백코트에게 흔들릴 확률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정현이나 이재도가 이 정성우한테 둘 중에 한 명이 잡혀버린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잡혀버린다면, 백코트에서도 오늘 경기 저는 만만하게 타이트하게 두 팀 경기를 가져가겠지만 결국 프론트 코트에서 니콜슨이나 은도에 이 두 명의 어떠한 용병들의 활약으로 소노보다는 가스공사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앞선 경기들 영상을 많이 훑어봤는데 확실히 소노의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좋았다. 하지만 가스공사도 제가 뭐 이정현과 김낙현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백코트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정현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김낙현, 이 두 선수가 오늘의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오늘 경기에 키를 쥐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낙현이 조금 부진한 거, 김낙현이 조금 부진한 게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정현은 그나마 좀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정현은 최근 경기 좀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어서 백코트에서 만약에 정성우가 이정현만 잡아준다면, 정성우가 얘는 뭐 득점 관여 안 하고, 정성우가 이정현만 잡아준다면 저 이 경기 뭐 백코트에서는 비슷비슷, 그리고 프론트 코트 니콜슨 용병 싸움에서 니콜슨과 은도예, 그 다음에 이 카바와 이 번즈라면 충분히 가스공사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노의 최근 경기력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일단 뭐 DB, 삼성, KT 요 3연승을 하는 동안 뭐 소노의 백코트 자원들이 충분히 준수했지만 오늘 경기 가스공사의 백코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용병과 프론트코트가 앞서 있는 가스공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스공사에는 이대현이라는 좋은 윙어도 있고요. 이대현이 최근 경기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상성상 고요한 소노 같은 경우 지금 이대현과 같은 윙어가 없는 상황에서 이대현이 오늘 경기만큼은 자기 몫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상성의 상대를 만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가스공사의 승, 그 다음에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LG와 KT와의 경기입니다. 재밌는 게 올 시즌 KT가 LG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KT가 LG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다 승리했는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두 경기 모두 마레이는 출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레이가 출장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창원 LG고요. 그다음에 KT는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KT도 참 대단합니다. KT도 지금 주전자원들이 빠진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창원 LG의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리그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창원 LG의 경기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항상 불안했던 뭐 유기상, 양준석 이 두 선수가 백코트에서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 두경민이 없는 상황에서 유기상과 양준석이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레이의 역할, 마레이가 프런트 코트에서 잘 헤집어 주면서 이 킥아웃으로 이 백코트 자원들에게 내주는 패스들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KT를 상대로 좀 요소에 마레이가 좋은 패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박준영의 3점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박지원도 오늘 못 나오고 허운도 못 나오고, 물론 최근 경기 KT가 최창진 그리고 최진광, 이 두 명의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최진광도 최근 5경기 보면요, 최진강이 한 19분 뛰면서 8.8득점 해주고 있고요. 최창진도 12분 뛰면서 평균 4.4득점 해주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득실 마진이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주전 구간, 뭐 한의원, 뭐 그다음에 박준영, 뭐 문정현 이런 애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득실 마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벤치 구간에서 준수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주전 구간에서는 확실히 창원 LG가 KT보다 앞서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최근 경기 KT의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3점이 아주 잘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KT가 원래 3점 바보 팀인데 3점이 매우 잘 들어가고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LG는 3점 허용률이 지금 뭐 리그에서 가장 독보적입니다. KT의 3점이 제어가 된다면, 그리고 해먼즈의 득점력을 마레이가 페인트존에서 어느 정도 제어해 준다면, 해먼즈가 페인트존에 들어가서 프런트코트에서 활약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이 백코트에서 3점으로 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하윤기가 최근 경기 좋은 폼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윤기와 같은 포지셔닝에 있는 타마요의 최근 활약이 훨씬 더 하윤기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용병 싸움에서도 마레이가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백코트 상황도 지금 KT보다는 LG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LG의 최근 실점, 63실점입니다. 최근 5경기 63실점. 그 다음에 득점은 KT보다도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경기 LG 사이드를 보는데 뭐 전혀 저는 꺼리낌 없이 LG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의 승, 그 다음에 이 경기 역시 저는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정관장과 삼성과의 경기인데, 정관장은 확실히 삼성보다는 이 프론트 코트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은 코번이 없는 상황에서, 데릭슨과 그 다음에 에드워즈. 하지만 에드워즈는 빅맨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데릭슨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릭슨이 최근 경기 25분 정도 뛰고 있고요. 8.4득점. 득점력에서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으나, 그래도 득실 마진이 1.2 플러스죠. 이 얘기는 상대 팀과의 어떤 용병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점 적중률도 괜찮고, 그 다음에 최근 삼성의 백코트가 인상적입니다. 뭐 이정현이 최근 3점이 좀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볼핸들러 역할은 잘 해주고 있고, 팀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성모의 3점, 그 다음에 특히 구탕, 이 구탕 같은 경우는 위기 때마다 한 방씩 꼬박꼬박 터트려주고 있는데,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 뭐 정관장 완전 개판이죠. 정관장은 지금 변준영이 다시 부상으로 한 4주간 결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변준영을 제외한 박지훈, 뭐 최성원, 그리고 또 누가 있나? 배병준. 얘네들이 지금 뭐 경기력이 엉망입니다. 경기력이 엉망입니다. 뭐 라렌도 지금 거의 뭐 너무 무성의한 플레이 때문에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삼성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정관장이 좀 끈끈한 그러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좀 크게 지고 있어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끈끈한 팀이었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관장의 턴오버가 평균 12개예요, 12개. 그리고 이
12개의 범실이 모두 다 클러치 타임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는 원래 삼성 별로, 삼성이 최근 경기력이 좀 떨어져서 이거를 삼성보다는 정관장 쪽으로 볼까 하다가 영상을 계속 봤는데 뭐 정관장의 경기력이 삼성과의 경기력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직전 SK전에서도 삼성이 나름 괜찮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소노전을 제외한다면 이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SK도 잡았고 소노도 잡았고. 하지만 최근 정관장은 계속 이렇게 패하고만 있다. 둘 다 지금 4연패 중인데 저는 삼성이 먼저 연패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역배인데 쫄리시면 삼성 프랜승, 나는 용주하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승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언더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템포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팀의 3점 적중률이 너무 안 좋아요. 얘네 31%, 그 다음에 얘네 30%. 대신 삼성은 그래도 백코트 수비가 좀 됩니다. 28%밖에 3점 허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장은 좀 3점을 얻어맞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페인트전 득점도 삼성이 조금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삼성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득점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OK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분석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탯이 다 현캐 쪽을 가르키고 있어요. 현캐 지금 뭐 최근 10경기 단 1패, 그 다음에 8연승. OK가 현대캐피탈보다 좋은 건 딱 하나, 리시브 성공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OK를 만나는 팀들의 리시브 성공률은 50%입니다. 50%. 그러므로 오늘 현대캐피탈의 리시브 효율은 이것보다 33%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현대캐피탈이 리시브만 된다면 일단은 뭐 레오 있죠, 허수봉 있죠. 그 다음에 직전 경기 심펑이 좀 부진했지만, 이 아포지 쪽에서는 좀 현대캐피탈이 부진하지만 그 아포지에서의 어떤 부진한 모습을 최근 경기 현대캐피탈이 이 미들블로커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미들블로 정태준, 뭐 최민호 이 두 선수가 미들에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이 아포짓에서의 부진을 만회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서브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블로킹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OK가 오늘 경기 한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기일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 경기 OK가 한 세트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 삼성화재의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의 경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OK가 지금 한창 크리스죠. 죄송합니다. 크리스가 안 좋았을 때 신호진이 대신 크리스의 역할을 해주었었는데, 신호진도 최근 폼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차지환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좋았던 폼이 확실히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최근 경기 오픈 성공률 보면요, OK의 오픈 성공률은 37%, 평균이 41%인데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오픈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현대캐피탈은 46%, 속공도 현대캐피탈은 63%, 모든 부분이 현대캐피탈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OK가 한 세트를 가져가더라도, 현대캐피탈이 OK 상대로 가져가는 세트들은 모두 다 한두 세트 정도는 큰 점수차로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언더 예상을 하면서 현대캐피탈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흥국생명과 GS칼텍스와의 경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GS칼텍스가 오늘 경기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3연패 중인데
오늘 못 끊으면 못 끊어요. GS는요. 예. GS는 오늘 다음에도 한 번 더 기회는 있구나. 예. 백투백 매치네요. 예. 이게 오늘 경기구나. 이제 착각했네요. 이게 맞네. 백투백 경기. 맞죠. 백투백 경기 맞네요. 예, 예. 오늘 안 끊고 요 1월 7일 날 끊으려나? 예. 일단은 오늘 GS 칼텍스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예, 끊어야 하는데 GS에게 반가운 소식은 권민지가 복귀했다라는 점. 예, 권민지는 다른 선수들, 다른 GS의 아웃사이드 히터랑은 레벨이 다릅니다. 일단 리시브가 되고요. 공격 성공률도 좋고요. 게다가 실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베트남에서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베트남에서 이름이 뭐지? 이름을 까먹었다. 아시아 쿼터가 뚜이. 예. 뚜이가 미들블로커로 출장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뚜이한테는 뭐 많은 기대를 하지는 못해요. 예. 기대를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뚜이는 그래도 신장이 있는 신장이 있는 그러한 미들라인 블로커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GS가 미들라인이 조금 뭐 서채원, 그다음에 최유림 뭐 요런 미들라인이 조금 좀 헐겁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오세현과 뚜이가 출장을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헐거워진 미들라인 블로커의 어떤 높이에서만큼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도 만약에 신현경이 못 나오고 그리고 피치가 못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뭐 수소문을 해봤는데 나올 확률보다 못 나올 확률이 더 많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뭐 흥국생명이 포지션에서 앞서는 구석이 없습니다. 김연경과 실바가 훨씬 더 낫죠. 예, 실바가 훨씬 낫고, 물론 김연경은 리시브를 가담을 하고 실바는 최근 리시브를 가담하지 않지만 지금 김연경도 체력적으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도 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흥국생명의 리시브 효율이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31% 최근 5경기에 31%의 리시브 성공률을 보여주는데, 물론 흥국생명이 예전에도 리시브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티가 안 났냐? 투투크가 있을 때는 리시브가 안 되더라도 김연경이 전위에 있거나 또는 투투크가 전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 명이 2단 처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연경이 후위에 있을 때 리시브가 안 되면 2단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 정윤주도 투투고 나가자마자 확실히 한계에 부딪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경기 오픈 성공률이 이제 32%. 물론 GS든 30%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 스탯은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예, 투투크가 지금 세 경기죠. 예, 두 경기죠. 예, 두 경기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이 안에는 최근 5경기이기 때문에 투투쿠의 공격 성공률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전 두 경기만 살펴본다면 30%도 안 돼요. 예. 그러므로 전 오늘 경기 GS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공중파에서 하는 경기 같은데, 공중파에서 하는 경기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흥국생명은 가장 인기팀이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시청률 빨아먹기 아주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1시 55분에 공중파에서 하는 경기인데, 흥국생명 공중파에서 개망신 한번 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GS가 지금 뭐 김연경밖에 없는 흥국생명 상대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 언어바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흥국생명이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GS 승 보고요. 그 다음에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GS 승을 좀 더 주력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요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 메인에 있는 분석글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예, 유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VIP는 프리뷰엔 또는 유튜브에서,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만, 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라라 피부과 의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스포츠 게이트도, 예, 24시간 운영되고 있고요. 이 QR 코드 또 찍고 들어오셔서, 예, 신규 가입하시면 100만 팡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스포츠 게이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NB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